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남 대표입니다. 자, 일단 기사부터 두 가지 기사부터 빠르게 읽어볼 텐데요. 엔비디아가 이제 25일 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자, 오픈 AI에 투자한 그 투자 금액을 축소했다라는 내용을 발표가 됐고, 자, 관련돼서 우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자, 기사 내용인즉슨 작년 11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때 AI 거품론이 부상이 되면서 국내 반도체주가 급락이 되었고, 자, 엔비디아 실적이 관건이다. HBM의 고성장 시나리오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좀 사실과 좀 다르죠. 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때문이 아니라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가이던스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려감에 의해서 국내 반도체주가 급락이 나왔던 거고, 엔비디아하고는 사실상 큰 관계는 없었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실적이 관건, HBM에 대한 고성장 시나리오가 확인이 필요하다는데, 제가 이제 주말에 말씀을 드렸죠. HBM의 수출 증가율에 관련해서 제가 이따 또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사인데요. 이제 반도체 수출 실적 데이터가 이제 기사화된 건데, 제가 이제 토요일, 일요일 양일에 걸쳐서 수출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2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또 역대 최대의 반도체 수출 134% 증가했다라는 그 기사 내용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주님들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반도체 수출이 134% 증가는 했지만, 자, 비교가 잘못됐다라는 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HBM의 고성장 시나리오와 반도체 수출 데이터 관련해서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이 있는데, 25년도 1월과 2월, 자, 이때 수출 데이터를 보면 약 20억 달러입니다. 자, 그런데 26년도 1월과 2월 수출 데이터를 보면 약 35억 8천만 달러 정도 되죠. 많이 뛰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전년과 비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전년 1월, 2월과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고, 언제랑 비교해야 되냐? 바로 여기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전 분기랑 비교를 해야 됩니다. 전 분기의 실적 데이터가 4분기죠. 약 542억 달러를 했는데 4분기에.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아직 1분기가 끝나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1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의 지금 현재 실적이 약 358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비교하기는 좀 그렇다. 예, 수출 증가율은 현재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여지지만, 지난 4분기 대비해서 증가세가 조금은 둔화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수출 데이터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다 미리 뽑아놨고, 나라별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품목별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기사 내용에 나온 건 대한민국의 전체 반도체,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이수페타시스 등등 그 수많은 회사들의 반도체 실적을 말하는 거고, 일단 코드 자체도 여러 개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코드로 HBM과 그리고 D램, 그리고 낸드 플래시, 자, 삼성전자의 그 가장 최대의 반도체 수익을 차지하고 있는 그 품목 코드입니다. 관련해서 물론 여기에는 SK 하이닉스도 있고, 자, 삼성전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수출 증가율로만 봤을 때 25년도 4분기 대비해서 제가 이제 26년도 1월부터 2월 20일까지의 실적치를 구분을 했고, 예, 곱하기 2를 해서 전체 1분기 예상치, 3월까지 예상치를 단순 뽑아봤을 때 수출 증가율이 HBM은 약 10.6% 예, 증가했고요. D램과 낸드 플래시가 수출을 견인을 했습니다. D램이 약 73.7%, 낸드 플래시가 46.9% 정도 수출 증가율이 좀 크게 상승을 했다. 근데 HBM의 증가율은 아직까지는 1분기가 다 지나가진 않았으니까요. 근데 현재까지는 수출 증가율이 좀 둔화되고 있다. 성장은 하고 있지만 증가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난 분기보다 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엔비디아의 HBM이 수출 증가율이 고성장을 우리한테 보여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판단하기 좀 어렵다.
있다라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하고는 이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커플링이 돼서 같이 움직였지만, 자, 올해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과는 관계없이, 주가는 관계없이 지금 별도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HBM의 영업이익을 D램과 낸드 플래시가 지금 뛰어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 HBM의 영업이익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60% 정도 되는데, D램과 낸드 플래시가, 특히 D램이 영업이익이 80%에 지금 육박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쉽게 말해서,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금 이익을, 자, D램이 거의 창출해내고 있다. 물론 HBM도 거긴 들어가 있지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로 보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HBM의 수출 증가율은 살짝 좀 상승은 하고 있지만 둔화되고 있고, D램과 낸드 플래시가 수출액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슈퍼사이클의 4단계 중에, 자, 1단계는 GPU, 자, 그 다음이 2단계가 뭐라고 그랬죠? D램. 처음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GPU가 필요하고, 자, 그 다음에는 D램이 필요하고, 자, 3단계가 이제 낸드 플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 4단계가 하나의 사이클이 끝나가는, 자, 4단계로 접어들게 되는데, 자, 이 4단계일 때, 자, 이제 메모리 증설 관련된 뉴스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자, 요때 3단계에서 4단계 넘어가는 이 시점을 조심하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낸드 플래시의 수출 증가율이 증가하고 있고, D램의 가격 상승분을 낸드 플래시가 지금 추월했다라는 그런 내용도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은 2단계에서, 자, 사이클의 3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그 초입이다라는 말도 언급을 드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인즉슨 우리 삼성전자 주가는 사실상 엔비디아가 아예 영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엔비디아하고는 좀 별개로 주가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그만큼 D램과 낸드 플래시의 가격 상승률, 그리고 수출액이 점점 엄청난 속도로 증가를 하면서, 자, 삼성전자의 주가는 기사에서 많이들 보셨다시피 20만 전자는 당연한 거고요. 저는 이거 작년부터 언급을 드렸죠. 그리고 25만 그 이상도 충분히 달성을 가능합니다. 다만 강제적인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자, 어떤 변동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비만 하면 된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의 지금 외인들이 지금 신년 들어서 지속적으로 매도 전환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들이 왜이겠습니까? 자, 우리 개인 투자자가 5조가 넘는 금액을 매수하고 계시고, 자, 기관과 금융 투자가 또 그 뒤에 이어서 주가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외인들의 물량을 우리 개인 투자자와 기관들이 다 받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항상 언급드렸다시피 이 외인이 이 삼성전자의 주가의 방향성을 만들어주는데, 왜 외인이 매도를 하는데 왜 주가가 오르냐? 제가 평소 주장하는 거하고 다르죠. 자, 그런데 제가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주식은 매도를 하면서, 자, 19만 원짜리 주식을 매도하면서 이 삼성전자의 선물을 매수하고 있다. 자, 19만 원으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일명 계약금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선물을 매수하면서, 자, 미래 주식에는 투자를 하지만, 현재 주가보다 높게 평가를 하지만, 지금 일단 현재는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주식을 매도하면서, 첫째, 자금을 마련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자,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 자, 하지만 주가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1월 들어서 지속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우리가 즐기되, 자, 마음은 뜨겁게, 자, 머리는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주가라는 게 이 세력들이 만드는 이러한 변동성에 움직이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자, 우리가 이런 흔들림에 속아서 자산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거나, 또는 반대로 자산의 가치를 부풀리기도 하죠. 자, 이렇게 속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주가가 잘 올라가는 이런 중간, 자, 장대 양봉이 생기거나 강한 상승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많이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 목표가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항상 언급을 드리고 있고, 또 반대로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는 이 초입에서 우리가 많이 비중을 또 많이 태우죠. 더 갈 것 같은데 밀리니까 바닥일 거라 생각했는데 지하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자, 추가적으로 낙폭이 커지면서 여기서 얻었던 수익을 여기서 다시 손실로 전환시키는 그런 매매 너무 많이 하죠. 자, 이렇게 세력들 주가 흔들기, 이게 바로 심리전입니다. 자, 이걸 반복해서 당하면 우리가 의도치 않게 이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게 뜻대로 안 되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감정 매매를 하게 되면서 자꾸 손실이 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력들에 비해서 우리는 이 수익도 적고 오히려 이런 엄청난 불장에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의 50%가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접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세력들이 항상 이 저가 매수, 이 고가 매도, 자, 이러한 상황을 반복하면서 그들은 수익을 만들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감정 매매에 빠지지 말고 이 세력을 따라하는 매매를 해야죠. 자, 이렇게 대응해야 될 그런 상황에 제가 신호드리면 이 놓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 귀에만 잡아가시면 돼요.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도 저희와 같이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신호를 드리려면 저한테 간단하게 문자 한 통 보내셔서 같이 이렇게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제 개인 번호가 여기 보이시죠? 예,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7661-6362번으로 삼성이라고 제가 알아볼 수 있게 그냥 두 글자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기회가 생겼을 때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는데요. 맨 먼저 이 문자 메시지로 제가 장전에 한 번, 그리고 장중에 한 번, 자, 이렇게 두 번 문자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소통방에서 이 문자 메시지랑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을 해드리는데 좀 추가적으로 직접 공부도 하실 수 있게 좀 종목에 대한 분석 자료 그리고 목표 주가 같은 내용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 노출된 뉴스나 정보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남보다 빠르게 좀 앞으로의 시장 분석 그리고 정보가 생명이죠. 그래야 시장 분위기 파악이 빨라지고 이 남들보다 더 잡아갈 수 있는 이 기회가 더 많이 생기고 이 기회가 곧 이 수익이 되는 겁니다. 자, 소통방 입장 원하시는 분은 방금 말씀드린 번호 010-7661-6362번으로요. 여기는 입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입장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들고 계시는 종목 중에 골치 아프게 물려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매집을 하고 싶은데 좀 사전에 좀 미리 분석을 좀 하고 좀 들어가고 싶다라는 그런 종목이 있으시면 그 종목명을 문자 메시지로 저한테 알려주시거나 소통방에서 알려주시면 제가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